손준성의 영장이 기각됐죠.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장이 기각되고 뭐 영장이 발부되고 막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판사 리스크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 아니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한테는 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안 나올 수도 있고 검사니까 봐주는 느낌도 있고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 거기다가 그 손준성 검사가 그러니까 정말 악랄하게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공수처에서 출석하라고 계속 이제 출석일자 협의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는 그러니까 아직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다라는 핑계로 계속 타일피를 미루다가 변호인이 선임되고 나니까 변호사가 자기 일정이 안 된다고 계속 차일피를 미루다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강제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기각되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구속심사에 구속 그 실질심사 나와가지고 손준성이 판사한테 앞으로 성실하게 수사 받겠습니다 하니까는 판사가 그래 그러면 영장 기각. 이거 뭔가 갖고 노는 느낌 아닙니까? 근데 성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럼 너는 불구속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손준성이 더 이상은 이제 그 공수처에 출석 요구를 좀 안 하긴 좀 어렵게 됐다는 측면이 있지만 마치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보다시피 영장이 기각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손준성이 검사장급이잖아요. 그래서 검사장급이 지금 만약에 구속 영장을 첨부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검사장급이기 때문에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으로 본인이 진짜 꿀릴 게 없으면은 빨리 가서 해도 되는데 네. 끝까지 변호사 선임하고 할게요. 이래서 할게요. 저래서 할게요. 지금 변호사 일정 때문에 또 11월 2일이나 4일 날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힘 경선 최종 발표 하루 전이거든요. 11월 5일이 국민의힘 경선 마지막 최종 결정 날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손준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뭔가 믿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일반 국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너무나 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본인은 떳떳하다면서 그 공수처가 보냈다는 문자를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 문자가 저는 공수처가 일반 국민한테도 이렇게 보낼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수처는 너무 친절해, 보니까. 일반 국민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법 앞에 완인은 평등하다며 그렇게 가르쳐 놓고 공수처가 손준성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차장님 아시는 대로 몰라 블라블라블라 하고 수사처 수사팀 배상 이렇게까지 일반 국민한테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읽어줘 볼게요. 차장님 아시는 대로 저희 수사처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에 따른 파장 및 국민적 의혹의 확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요. 친절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읽는 거잖아요. 네. 좀 불친절하게 읽어볼까요? 얘는 그렇게 느꼈나 봐. 이에 저희 수사처는 10월 4일 처음 차장님께 14일 또는 15일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한 이래 10월 19일까지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해 왔으나 친절한데 차장님은 저희와 연락하실 때마다 계속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 일자 확정을 미루었고 10월 11일부터는 저희와 10월 22일에 출석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인 오늘에서야 변호인 박사의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해 오시면서 내일은 변호사 일정상 어려우니 10월 2일 또는 4일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차장님이 현재 출석 일자를 늦추거나 예정된 일자에 출석을 불응하는 것은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니고 협의가 중대하고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자료 등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 사유가 없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향후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시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 수사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사처 수사팀 배상 이렇게
너무 친절한데?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마치 공수처가 검사장급 밑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그것도 심지어 이 문자를 손준성이 공개를 했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거 보고 불친절했다는 거야? 억압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검사장급인데 나한테 급도 안 되는 놈들이 문자 따위를 보냈다 이거죠. 손준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출석 일자를 협의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석 일자를 이렇게 협의하는 건 이 범법 행위가 이게 그러니까 피의자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서 그러니까 언제 나올 건지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수사관하고 그 당사자하고 이제 협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손준성 검사가 이렇게 한 그 이 기술은 너무나 악랄한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제일 하위 그 하급자여 가지고 업무 중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룰 수밖에 없고 저는 연차를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위 자체가 자기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기가 법률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초급 변호사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짜 변호사를 섭외해서 고쳐 나가면 되는 거지. 변호인 이게 선임이 안 돼가지고 계속 미룬다? 거기다가 선임된 변호인조차 내 변호사 일정이 스케줄이 안 돼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배째라 하는 거죠. 일반 국민은 절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바로 구속이라니까요. 수사 협조를 안 하는데 잡아두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바로 체포하는 거죠. 그냥 긴급 체포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세창 변호사가 뭐 어쩌다 이세창 판사가 어쩌다 이런 이야기는 기각시킨 판사. 이분이 또 광주 출신이야 또. 그 광주에 가면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 해당 학교 출신들은 화내지 마시고요. 광주에 가면 최고 명문고가 서석고라고 있습니다. 아, 서석고. 제가 나온 곳이고 강기정 수석 등이 나온 이제 옛날에 똥통학교 대동고가 있고요. 서석고의 유사품처럼 보여주는 게 석산고라고 있습니다. 그 석산고 출신이에요. 석산고, 서석고 둘 다 SSG네요. SSG. 뭐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번에 그 쿠키뉴스 여론조사를 보니까 법원에 대한 불신 81.2%입니다. 예를 들면 딱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판사 영장 기각 이런 걸 떠나서 기득권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만 잘 쓰면 소위 말하면 김현장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변호사만 잘 쓰면 구속될 거 불구속시키고 뭐 실형이 나올 걸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주고 물론 집행유예도 실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누가 만드느냐 사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뒤죽박죽의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8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중대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판사 뭔데 하고 과거의 판결을 뒤져볼 수밖에 없게 돼요. 이 판사 출신이라던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 판사 출신이 어딘데 이 판사 성향이 뭔데 이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면을 사법부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 판사, 검사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뒤져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판사 사찰 당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그 판결문을 즉시 다 공개해야 된다고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판사들, 법원 당사자가 극단코 반대하기 때문이거든요. 전 세계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판결문 공개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다 담겨 있거든요. 판결문 안에. 이건 AI로 해야 돼. 일단 공수처 출석을 계속 종용했는데 미루다가 윤석열 경선에 관련해 갖고 딱 그 즈음 이후에
뭐 11월 4일 이후에 나가겠다. 이런 게 다 나쁜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사람 수사를 못 하겠다. 왜냐면 그 사람 이야기를 직접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와. 그래서 구속영장을 친 거거든요. 최소한 수사에 협조는 안 했단 말이야. 뭐 일반인들도 이런 식으로 이세창 판사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계속 미루면 돼. 앞으로 수사 잘 받겠습니다 하면 풀어주는 거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해줘야죠. 거지.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한쪽으로 다 써주면은 또 그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각에서 체포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구속영장을 친 거냐, 칠 수 있냐,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사설을 써대고 있더라고요. 소설 같은 사설을. 근데 고발 사주야말로 선거 개입 아니었나요? 저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 시점에 터졌다 뿐이지. 맞습니다. 검사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받아쓰기는 하는 주제에 무슨 죄를 밝히는 시기까지 조절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지 예. 솔직히 신박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정감사 국회에서 지금 입에 이제 입마개를 차고 나옵니다. 특검 수행해달라고. 그것도 입마개 맞긴 맞네요. 예.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저 입마개들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웃겨요, 지금. 요거 저 잘못하면 문다 애들. 자, 넘어가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후 관련자 2명이 구속 기소됐죠. 앞에 김건희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3명 가운데 1명은 잠적해 있고요. 뭐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뭐 이야기하는데 주가 조작 관련됐던 계좌를 깠더니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안 까고. 요건 문제거든요. 딱 주가 조작하기 직전까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은 예. 경선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렇죠. 사활을 걸고 있죠. 그래야지 자기 신분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예. 요번 그 경선에서 똑 떨어지면 바로 이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 제기되어 있는 혐의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그거 수사 받는 것만 해도 엄청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주가 조작 연루에 2명 구속된 사람 중에 본인이 검찰에서 내가 해줬다라고 말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선수 예, 이씨 이정필이라고 본인 이름 깠기 때문에 예. 언론에서도 이제는 이정필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윤석열이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뭐 자기가 골드만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신한증권 증권 계좌를 이름이 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홍준표가 계좌를 까라고 했더니 요 중요한 부분은 쏙 빼고 지금 계좌를 공개를 한 거였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윤석열은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패밀리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신 분. 근데 윤석열 주변으로 수사 한번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에 그 이동재 관련해갖고 한동훈이 수사 협조 안 해서 이동재가 풀려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 윤석열 사단은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야. 국민의힘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윤석열 주변을 왜 이렇게 구속시키는 게 힘드냐고. 그러니까 핸드폰 까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한동훈 생각만 하면 열받습니다, 진짜. 아니 국가의 공무원이라는 놈이 지가 범죄의 피의자로서 자기 핸드폰을 안 까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강제 수사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 구속시켜놓고 야 검사들이 구속되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인신이 구속돼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은 특히 검찰 공무원들은 나중에 법을 바꾸나 있더라도 수사에 협조 안 하면 바로 구속시키는 걸로 해야 돼. 그렇죠. 이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어떤 범법을 저질렀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배로 10배, 100배로 더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게 본인이 청렴할 각오가 돼 있어야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까 어떤 분이 저 노태우 이야기할 때 저한테 몸을 사린다고 표현하셨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식의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이걸 국가장을 허락해줬다. 그러면 야수님 같이 너무 센 발언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문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중화시켜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몸을 사린대. 뭘 내가 노태우한테 몸 사릴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돌아가신 분한테. 노태우가 그러면서 와서 채팅창에서 굉장히 약을 올려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즉각 삭제입니다.